자, 1회를 마쳤으면 여러분 2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저희 조세금융신문에서는 1회와 2회 주요 부분만 발췌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전 모의고사 2회도 마찬가지 얼른 실무부터 먼저 풀고 이론을 반대로 풀어야 됩니다. 자기 시험 볼 때는 저희는 앞에부터 보여주지만 원래는 시험부로 가면 뒤에 거 먼저 풀고 실무를 먼저 풀고 남는 시간에 이론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값.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건 뭐만 가지요? 수익하고 비용만 가지요. 자,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니까요. 복리후생비,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지만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재무상태표 항목이기 때문에 자 3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 자 2번 가볼게요. 결산 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이자 비용을 분계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부채를 계산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면은 비용을 빼먹었으니까 비용이 뭐래요? 가대가 아니고 뭐가 돼요? 과소가 되는 거지. 그지? 틀렸고 또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부채를 누락하면 뭐가 돼요? 자 역시 과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과소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자 비용 대별의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은 비용이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누락하면은 자 비용이 가소 그 다음에 부채가 가소가 돼야 되겠죠. 결과 따라서 자 여기서는 어떻게 비용을 누락시키고 자 부채를 누락시키면은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과대계상이 되겠네요. 그죠? 비용이 적으면 순이익이 많은 겁니다. 만약에 비용이 많으면 순이익은 적은 거고요. 따라서 이자 비용은 비용인데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으면은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니까 몇 번이라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자 비용은 비용이지요. 비용 누락시키면 비용이 기장을 안 했으니 과소가 되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지요. 부채를 기록하지 않았으면 부채가 과소가 되는 거지요. 비용이 적거나 부채가 적으면 순이익은 과대계상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결합관계. 자 결합관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요?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일 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로 이루어진 거. 자 1번 볼까요? 현금 300만 원을 현금 50만 원을 3개월간 대여하다 그러면 차변에 당기 대여금 얼마요?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전기요금 1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현금 지급하면 차변에 비용 발생, 대변에 자산의 감소. 3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되겠죠. 네 번째 외상대금을 55만 원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의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차변의 외상매입금 55만 원, 대변의 현금 55만 원. 자, 외상매입금 차변에 있으면 부채의 감소, 현금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 따라서 보기에 해당되는 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다음 가로 안에 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거래가 주어지면 우리가 재산의 증감 변화인 거래가 주어지면 차변 대변 분계해서 분계장에 옮겨주고
원장에 뭐 하는 거예요? 정기를 해주는 겁니다. 원장에 정기를 해준다 그러죠. 원장에 정기를 해주는 거니까 자 문제를 보면은 분계장에 기입한 내용을 해당 규정에 옮겨 적는 거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에서는 자동 처리되며 자 가번에 보면 가번에 정계 가정이 생략된다. 자 정계 가정이 생략된다. 가는 정계 가정은 어느 계정 어느 변에 기입한 것을 나타내 주는 거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고르면요. 자 고르면은 결국 기억과 니은 기억은 안 나왔죠. 그죠? 니은과 디귿에 보면 자 기억은 분계장에서 해당 계정을 옮겨 적는 거다.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은 전산회계에선 자동 처리되며 정계 가정을 생략한다. 자 기억과 니은은 자 바로 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은 정기를 얘기하고 디귿은 함정이 가는 어느 계정 어느 변에 기입할 것인가. 디귿은 자 어느 계정이면 거래가 주어지면 차변에 기입할 것이냐 대변에 기입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돈은 차변이 되고 나가는 돈은 대변이 되는 거는 분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귿은 아니니까요. 자 여기 정기에 대한 내용은 뭐래요? 정기에 대한 내용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는 거고 디귿은 분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을 보면은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자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은 뭐가 돼요? 받을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 받을 어음이고요. 보통 예금 국채 얘는 아니고 현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건 자기합수표지요. 자기합수표는 현금 처리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번. 다음은 태평의 단기 매매증권에 관련된 총계정 원장의 일부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바로 이게 정기한 겁니다. 정기한 거.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보면 첫 번째 4월 5일 날 바로 요거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이다. 맞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7월 24일 날 있네요. 7월 24일 날 두 개가 있죠. 여기 하나 자 위에 두 개가 있습니다. 7월 24일 날은 매각한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금액은 58만 원이다. 요거 더하니까 58만 원 나오지요. 그죠? 58만 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58만 원. 자, 맞는 답이죠. 세 번째 보면 12월 31일 날 기말의 공정가액이란 시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공정가액은 40만 원을 얘기한다. 12월 31일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액이라는 것은 자 공정가액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공정가액은 시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단기 매매증권에 여기 보면은 자 공정가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자 100만 원 중에서 여기 100만 원 중에서 자 취득한 거 100만 원 중에서 이거 처분한 거 빼면은 요거 빼면은 얼마가 나오죠? 40만 원 나오죠. 그래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40만 원 나오니까 맞는 소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12월 31일 공정가치는 장부가액보다가 상승하였다. 상승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올라갔으면은 자 단기 투자자산 평가손익. 단기 투자자산 평가손익은 다른 말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하고 같은 말입니다.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하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하고 같은 말이고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하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평가 손실이 나왔으니까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게 아니라 하락한 거지요.
자, 하락. 자, 낮은 경우입니다. 상승이 아니고 낮은 경우입니다. 낮은 경우여야지만 평가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이 틀렸습니다. 10만 원 손해를 봤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계정에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을 묶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네요. 자, 옳지 않은 거.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맞고요. 미수금은 자산이죠. 감소는 대변 맞고요. 보험료는 비용이지요. 비용이 차변이면 발생 맞지요. 대변이면 소멸이고, 차입금은 부채지요. 부채는 차변에, 차입금이 차변에 기록될 때는 증가가 아니고 부채의 감소를 얘기하니까 4번이 틀렸네요. 다음은 8번. 다음 처분가액을 물었습니다. 자, 차량의 처분가액을 물었으면은 일단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은 장부가액이 나옵니다. 취득 원가 3,5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2,100만 원을 빼면은 장부 가치는 1,400만 원 나오지요. 1,400만 원에다가 여기 이익 본 거 얼마 있어요? 300만 원을 더해주면 처분가는 얼마가 돼요? 1,700만 원 되겠네요. 장부 가치보다 많이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이익 봤으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 가치가 1,400만 원에다가 처분 이익을 300만 원 더하면은 1,700만 원 나오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은 급여 명세다. 가의 예수금 계정. 예수금 계정은 회사가 잠시 동안 보관하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네요. 가의 공제 내역입니다. 공제 내역은 뭐지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근로자 부담의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 국민, 고용보험. 따라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맞지만 상여금은 공제 내역이 아니고 급여 내역에 속하니까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10번이네요. 다음은 12월 매입가 매출 자료다.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소비하는 걸 선입선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물었네요.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물었으면 여기 150개 팔았지요. 150개 팔았으면 선입은 먼저 들어온 거 100개가 얼마가 되냐면 300원을 곱해주면 되고요.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개 부족하면 여기 200개에서 50개 400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겠네요. 그죠? 150개 팔았으니까 요렇게 하면은 자, 매출 원가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은 매출 원가는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0개에 300원, 100개에 300원, 50개에 자, 400원을 곱하면은 자, 매출 원가는 5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자, 여기 재고나무 기말 재고는 자, 이제 200개에서 50개 나가니까 150개 남지요. 150개 400원 곱하고 100개 500원 곱합니다. 100개 500원 곱하면은 자, 더하면은 11만 원이 나오지요. 따라서 몇 번이 정답인가 하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11번. 다음은 계정감은 뭐에 대해서 설명한 거냐? 간단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실체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 실체가 있으면 유형 자산이고요. 실체가 없으면 무형 자산입니다. 대신 성공하면 미래에 기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실체가 있으면 유형 자산, 실체가 없으면 무형
자산이니까요. 자,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거. 자, 무형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설명한 겁니다. 무형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특허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자, 유가증권은 유동자산을 얘기하고 미수금도 유동자산, 상품권은 유동부채에 속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12번. 자산과 자본은 다음과 같다. 부채가 얼마냐? 부채를 물었을 때는 자산에서 뭐를 빼면 돼요? 자본을 빼면 되죠.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나옵니다. 그럼 자산 2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더하면은 모두 얼마인가요? 45만 원에서 자본 20만 원 빼니까요. 부채는 25만 원 되겠네요.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나옵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 거래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로 적정한 거. 사용 목적의 토지를 샀지요. 자, 토지를 사게 되면 자, 토지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토지를 샀고요. 자, 토지를 샀는데 그 다음에 약속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약속 어음을 발행하고요. 관련 비용은 자기압 수표로 납부했네요. 그러면은 토지에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 자, 토지에다가 취득 원가를 포함해야 되니까 차변에 토지가 얼마가 돼요? 1억 30만 원 되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자, 여기 토지는 상거래가 아니죠. 여러분, 상거래에 상품을 갖다 매매할 때는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어음이고요. 상품 이외의 모든 외상거래나 어음거래는 받으면 미수금, 지급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이 아니고 뭘로 잡아주라고요? 미지급금으로 잡아주고 재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14번을 보면은 자, 다음은 우리 지금 전산회계에서 공부하는 건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 중에서 가장 설명을 잘못한 거는 자, 수익은 항상 실현식입니다. 수익은 실현식이고 수익과 비용은 순액이라는 말 없습니다. 총액입니다. 총액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비용에 관련된 수익 이 인식 기간을 인식하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은 전부 다 발생주의 원칙이니까 맞는 소리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장한울 회사에 기말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료가 얼마 있어요? 미지급 보험료가 8,000원이며 기초 미지급 보험료는 없다. 단기 발생되는 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얼마예요? 3만 원일 때 자,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가 얼마냐? 토탈 보험료가 3만 원에서 자, 지급한 거는 미지급 빼면 되지. 3만 원에서 미지급 8,000원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22,000원 나오지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느로 넘어가요? 실무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전 시간 1회를 했지요. 저희가 조세국민신문에서는 모의고사 1회하고 2회부를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시험 유형이 1회하고 2회 요 두 개만 알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은 무탈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 우리 교재를 396페이지 자, 모의고사 2회 해사 눌러서 종태의 상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태 상사로 바뀌었으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앞부분하고 같은 거는 자, 같이 풀어나가면 됩니다. 종태 상사는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네요. 자, 1번 종태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오류를 조정하는 건데요. 자, 우편번호는 주소 입력하지 않아도 되네요. 그럼 회사 등록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해서 종태 상사에서 사업자 등록증 보고 누락된 걸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대표자 이름이 빠졌네요. 대표자 이름이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김종태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김종태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업태가 도소매인데 종목이 전자제품이 아니고 뭘로 바꿔야 돼요? 조명기기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자, 개업연월일이 자 2014년 3월 25일로 수정해야 되는 2014년 3월 25일로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편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지 말으라면 주소는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해주고 나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6점이네요. 그죠? 다음은 종태 상사의 정기분 재무 상태표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분 재무 상태표로 들어가 가지고요. 자, 기존에 있는 금액을 비교해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쭉 내려가니까요. 자, 받으러옴이 1,100만 원 있는데 받으러옴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갖다가 누락을 했으면 밑에다가 쳐서 자, 대손 충당금을 넣으면 됩니다. 대손이라고 쳐가지고 받으러옴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추가시키면 돼요. 얼마를요? 11만 원.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연결 안 되죠? 연결 안 되는 거는 자, 여기 조회 키를 한번 눌러주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받으러옴 밑에 대손 충당금이 가는 거를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빼먹은 기, 뭐를 빼먹었느냐 하면은 자, 우리 책을 보면 단기 대여금이 없네요. 그죠? 단기 대여금 추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얼마요? 650만 원 추가 입력을 해주니까 아직도 이쪽 차액이 나오지요. 차액이 0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나머진 차변 맞고 대변에 보니까 예수금이 35만 5천 원이네요. 35만 5천 원인데 오류가 났네. 딱 치니까 차대가 맞지요. 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앞전에 1회에서는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건데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수정하는 거라고 여러분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라 그랬는데 전체 메뉴를 들어가면 종태 상사는 정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잔액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전년도에 2월 돼 넘어온 채권 채무를 입력하는 건데 만약에 계정 과목이 여기 없다 그러면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면은 자, 불러오기 눌러주면은 전체 계정 과목이 다 들어옵니다. 이거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넘어오는 거지요. 그럼 여기는 외상 매출금을 보면은 외상 매출금 다 맞는데 어디 거요? 송도 조명이 175만 원이 아니고 얼마요? 1750만 원. 그럼 차액이 0이 떨어지지요. 자,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급어음이네요. 자, 지급어음을 보니까 자, 1000개 상사가 1억 2천이 아니고 1200만 원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제일 상사는 880 맞고요. 마포가 없으면 자, 동키 F2 눌러서 마포라고 쳐서 마포 상사 해가지고 추가 입력 820만 원 추가 입력하면 맞지요. 자,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맞춘 다음에 나가가지고 자, 2번 보면 종태 상사는 영업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능성 신발을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 자, 계정 과목 적요 등록 가가지고 자, 요거 자꾸 연습을 해봐야 시험 볼 때 도움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자, 복리후생비 계정에 자, 대체 적요 3번.
여기다가 3번에 영업부 직원, 영업부 직원 기능성 신발 구입비, 구입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기초정보관리 입력이 끝나면은 이제 넘어가서 자, 나가서 현재까지 맞았나 틀렸나 가끔 검산도 하려면요. 자, 데이터 관리 있죠. 데이터 관리에 데이터 체크를 눌러서요. 자, 항상 수시로 틀렸나 안 틀렸나 알아보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검사 시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시작을 누르면 에러가 없다고 뜨지요. 이렇게 검사 시작 눌러서 에러가 없으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 입력한 거를 검사해 줄 수도 있다는 거. 다음에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요. 자, 첫 번째 7월 10일 날 날짜를 변경합시다. 7월 10일 가보면은 직원의 업무와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학원 수강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학원 수강료. 자, 이거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는 건 교육 훈련비가 되는 거지요. 그럼 차변에 800번대 교육 훈련비가 되는 거예요. 825번. 자, 교육 훈련비에서 얼마요? 25만 원. 현금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훈련비가 들어갔다는 거지요. 자, 2번. 자, 2번은 잘 보면은 7월 20일입니다. 자, 주 P산업이 파산돼서 외상매출금 70만 원이 해수불능됐다. 해수불능이란 건 못 받게 된 거, 뜯기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되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처리해주고 어디 산업인가 하면은 자, P산업이면 P산업을 집어넣고요.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됩니다. 70만 원. 그 다음 차변에 보면은 이때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미리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52만 5천 원 있으면은 자, 요거 차변에 대손 잡아줘 가지고 외상 매출금에 따른 대손 충당금 자, 입력을 해줍니다. 자, 얼마요? 52만 5천 원. 근데 못 받게 된 건 얼마요? 70만 원이고 못 받을 걸 대비해서 설정해 놓은 거는 52만 5천 원이면 나머지 부족분은 차변에 뭘로 떨어버리면 되는가 하면 대손 상각비로 떨어버리면 됩니다. 835번 대손 상각비로. 항상 거래처가 파산돼서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못 받게 되면 외상매출금 대변에 잡아주고 못 받을 걸 대비해서 충당금이 설정돼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잡아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8월 12일 날 가서 8월 12일 날 보면은 자, 더구 상사의 받으럼 900만 원이 만기가 돼서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함일과 추심료는 은행 수수료 비용으로 잡아줍니다. 831번. 나머지가 통장에 입금되면은 이런 것도 자동 계산되게 자, 편한 계산. 대변을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대변에 받으럼 잡아주고 거래처가 어디가 돼요? 더구상사가 되는 거지요. 자, 더구상사. 토탈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900만 원이네요. 900만 원 중에 차변에 뭐를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자, 은행 수수료 비용 얼마가 되는가 하면 3만 원 차감하고 남는 금액은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대가 맞아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8월 20일 4번은 별표시 한번 할래요? 자, 이거 가끔 나오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네요. 사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는 뭐가 돼요?
비품입니다. 우리 회사가 소유하는 직기들은 다 비품으로 취득가액은 200만 원이고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만 원을 한락 컴퓨터에 10만 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면 미수금이 되겠지요. 어쨌든 자 취득원가 2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을 빼면 장부가치는 20만 원짜리를 10만 원 받고 팔았으면 10만 원 손해봤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지요. 따라서 분개하면은 자 대변부터 먼저 대변에 비품 팔았습니다. 자 비품 나갈 때는 취득 원가가 나가야지요. 얼마요? 200만 원. 그리고 얘 차변에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언제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 처리해야 장부가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품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을 자 처리하면은 장부가치가 20만 원 나오지요. 얘를 갖다가 1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차변에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이 되죠. 자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거래처 코드 어디에 팔은 거지요? 우리가 어디에 팔았는가 하면 한락 컴퓨터에 팔았죠. 한락 컴퓨터에서 얼마요? 10만 원. 그러니까 차액이 마이너스가 10만 원 났죠. 마이너스 났을 때는 언제나 마이너스는 차변에 뭘로 떨어버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떨고 플러스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떨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좀 되지요.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5번도 별 표시 하나 해놔요. 가끔 잘 나오는데 많이 틀립니다. 8월 27일 당기 운영 목적은 당기 매매 증권입니다. 군자상의 발행 주식 100주를 7,000원에 매입하면은 100주 곱하기 7,000원 하면은 차변에 당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70만 원 되고요. 여기에 따른 차변에 자 수수료 동그라미요. 다른 거는 다 매입할 때 원가에 따라 포함하지만 당기 매매 증권에 따른 수수료는 자 뭘로 잡아주는가 하면 수수료 비용으로 자 몇 번대로 잡아주는가 하면 여기 바뀐 겁니다. 984번 즉 영업의 비용 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800번대지만 당기 매매 증권에 따른 수수료 비용은 984번 영업의 비용 코드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급하면 831번 입력해서 많이 틀리는 겁니다. 자 얼마인가 하면 3만 원. 대금은 대변에 뭘로 지급했는가 하면은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단기간 자금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식은 당기 매매 증권이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984번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떨어라. 다른 건 다 원가에 포함하지만 당기 매매 증권만 원가에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10월 며칠 날이죠? 10월 5일 날 10월 5일 보면은 상품을 350만 원 판매하면 대변의 상품 매출 자 얼마가 나가요? 상품 팔았으면은 350만 원 매출하고 차변에 100만 원은 자기압 수표면은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 100만 원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매출하고 외상이면은 외상 매출금 어디에 외상을 깔았지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가 안 나와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상품을 판매했을 때 지금 외상으로 하였다. 자, 거래처를 안 나와 있네요. 거래처가 안 나와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사실은 거래처 상품을 판매했을 때 어디에 파는 걸로 하냐면 송도 조명으로 잡아주세요. 자, 거래처가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350만 원을 송도 조명에
판매하고 송도 조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빠졌네요. 송도 조명에 판매하고 100만 원 자기압수표,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다시 정리하면 상품 350만 원을 송도 조명에 판매하고 100만 원은 자기압수표, 나머지는 외상이면 외상은 거래처 코드를 송도 조명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요. 송도 조명에 파는 걸로 판매 앞에 송도 조명이라고 꼭 입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월 5일 날 넘어갈게요. 11월 5일 날 11월 5일 보면 1개월간 주방 가구용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형마트 진열제에 임차하면서 엄마마트에 보증금 30만 원과 1개월간 임차료 1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임차한다는 건 월세에 대한 보증금이거든요. 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차변에 뭘로 잡아주는가 하면 임차 보증금으로 분계를 해줍니다. 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30만 원 되고요. 여기 차변 여기에 따른 월세는 임차료가 되겠죠. 지급하는 거니까 임차료 몇 번대로요? 819번으로요. 임차료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뭘로 이체했다고요?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차대를 맞춰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2일로 갈까요? 12월 2일 날 보면 자, 나라 상사와 판매 계약이 해지되어 11월 6일 날 수령하였던 계약금을 도로 반환했네요. 그러면 선수금을 얘기하는 거죠. 반환하면은 보통 예금으로 반환하면 거꾸로 하는데 지금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금액 조회를 11월 자, 그 날짜로 가봐요. 6일 날 가면은 선수금 받은 게 얼마 있나요? 45만 원 있죠. 얘를 반환하면은 얘가 어느 변에 와서 없어질까요? 차변, 대변의 보통예금. 요거 반대 분계해 주면 되겠네요. 반대 분계를 12월 며칠 날? 2일 날 차변의 선수금에서 반대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거래처는 나라 상사가 되겠죠. 나라 상사에서 45만 원 물건 안 팔기로 한 거지요. 뭐 대변의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표 입력이 8개가 나오고요. 문제 5번을 볼까요? 400페이지. 자, 일반 전표에 입력된 것 중에서 오류 수정하는 게 2개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10월 20일 날 갖다 놓읍시다. 외상 매출금 60만 원의 해수 거래는 강동상해가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발행한 거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받은 거는 현금이 아니고 현금 자리에 무슨 어음이 들어가요? 받을 어음이 들어가야지요. 받을 어음은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F2 눌러서 강동상사를 이렇게 코드까지 새로 변경해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가면 25일 날 가면은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래처 하극 상사로부터 외상 매출금 500만 원 현금으로 해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실제로 부족한 사업 운영 자금을 3개월간 다금 상사의 사로부터 차입한 것이네요. 차입한 것이면은 자, 어떻게 돼요? 자, 외상 매출금 해수한 게 아니라 이걸 뭘로요? 차입한 거면 단기 차입금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단기 차입금으로 변경하고 자, 하극 상사가 아니고 어디요? 다금 상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잘못된 거 바르게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했으면 자, 문제 6번 결산 정지사항 입력하라면 날짜 변경 다 같이 며칠 날요? 12월 31일
결산은 12월 31일이니까요. 첫 번째 1번 보면 이자 수익 동그라미,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당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가분. 자, 대여금에 따른 기간 미경가분은 선수 수익을 얘기합니다. 선수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선수, 항상 회계 처리할 때는 선고가 미수는 차변부터 시작하는 거고, 선수나 미지급은 부채로 대변부터 분기하니까 대변에 먼저 받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선수 수익으로 해가지고 미경가분은 수익일 때는 선수니까 39만 원. 여기에 대응되는 계정 과목은 차변의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보면 현금 가부족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금액이 안 나와 있죠.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다 같이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달로 가봐요.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달로 가면은 잔액 현금 가부족 잔액이 어느 쪽에 있어요? 차변에 나와 있으면 잡손실로 떨어버리고요. 대변에 나와 있으면 잡이익으로 떨어버리면 됩니다. 여기는 잔액이 차변에 있으면 실제 잔액 부족액으로 잡손실로 떨어버리면 됩니다. 잡손실에서 부족액이 얼마, 조회하니까 얼마 나와요? 12만 원. 자, 대변에 현금 가부족을 떨어버리면 끝나지요. 요거의 반대는 현금 가부족이 차변, 대변에 잡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별표시 하나 해놔요. 3번을 맞게 해야 4번이 맞습니다.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 밑줄. 가수금 잔액은 역시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달을 조회합니다. 조회하면은 가수금이 얼마 나와 있는가 하면 가수금 55만 원 나와 있죠. 합잔으로 들어가요. 합잔 들어가 조회하면 가수금이 55만 원 나와 있으면은 이거 떨어버리면 됩니다. 가수금 떨면 차변에 자 가수금 원인 모르게 들어온 돈 가수금을 떨어버려요. 조회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55만 원. 대변에 뭐래요?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면 외상 매출금 받는 거니까 얘는 채권이니까 거래처 코드 넣어줘야지요. 행복상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4번이 달라지겠죠. 기말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더한 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자, 가보면은 이제 외상 매출금 잔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외상 매출금 잔액에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달 들어가면 외상 매출금 잔액이 나옵니다.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 나와 있나요? 6,547만 원 나오면 여기에 퍼센트 1%를 곱해주면은 자 이때 충당금 잔액이 바로 밑에 안 나와 있죠. 그러면 65만 4,700원. 65만 4,700원은 대변부터 먼저 할게요. 자, 뭘로요? 대손 처리하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에 따른 대손 충당금 계산하면은 얼마 나와요? 65만 4,700원 나오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대변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받으러움 역시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하면 받으러움 잔액이 얼마 나와요? 3,070만 원 나오지요. 거기에 퍼센트 몇 프로 곱해요? 1%. 거기서 받으러움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 얼마를 빼줘요? 11만 원을 빼주면 잔액이 얼마 나와요? 19만 7천 원 나오면 대변에 역시 대손 충당금에서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서 차액을 얼마로 잡아주면 된다고요? 19만 7천 원. 이렇게 하고 차변에 똑같은 계정 과목은 두 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835번 대손상각비로 떨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넣을 때 잘 넣어야 됩니다.
여기 금액이 받으러옴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금액이 65만 4,700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버리면 차변에 두 개 더한 기 차액이 나오지요. 그죠?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85만 1,700원 되겠네요. 그럼 차대가 맞죠? 자,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대손 처리하면 차변에 뭐라고요?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걸 보충법이라랍니다. 그러니까 대손 나오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나오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충당금.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가서 이제 장부에서 조회를 메모해서 답안에 옮겨 적으면 되겠네요. 7번은 꼭 갖다 메모해야 됩니다. 7번에 1번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상품 매입이면 상품입니다.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금액은 얼마인가? 큰 달을 물으면 총계정 원장 가가지고 총계정 원장 가서 상반기면 1월부터 6월이지요. 그죠? 6월에 상품에 대해서 물었으면 상품을 조회합니다. 상품 조회하면 월별로 매입한 게 나오지요. 그죠? 가장 많이 매입한 상품을 갖다가 월별 중에서 가장 많이 매입한 달은 몇 월 달이 되는가요? 결국은 3월 달이네요. 3월 달에 금액은 얼마가 되죠? 1286만 원. 월 3월 입력 써주고요. 금액까지 메모했다가 답안에 옮겨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4월부터 6월에 단풍상사에 발행한 약속금은 얼마냐? 자, 거래처 이거는 뭐 계정별 가도 되고 거래처 나왔으니 거래처 원장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날 되고 계정 과목은 뭐가 되는가 하면 약속금을 발행에 따르면 지급어음이 되는 거지요. 지급어음. 거래처는 F2 눌러서 어디라고요? 단풍상사. 자, 단풍상사 두 번 넣어줘야지요. 단풍상사. 자, 이렇게 넣으면은 자,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지급어음이죠. 받으러옴이 아니고 지급어음은 자, 발행은 대변, 지급은 차변. 만약에 받으러옴인 경우에는 발행은 차변, 그 다음에 해수는 대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긴 지급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의 발행 금액은 부채의 증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변 금액 570만 원을 답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현대 신용카드사의 사용액이 다음 달 25일에 보통예금으로 자동 이체되고 있다. 6월 25일 날 현대카드에서 결제할 금액이 얼마냐? 얘도 거래처 원장 가면 돼요. 거래처 원장 가서 자, 몇 월 달을 물었는가 하면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6월 25일 날 결제하는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여기 중요하네. 6월 달 결제할 거를 5월 달에 사용한 거지요. 요거는 6월 달에 넣으면은 틀립니다. 6월 달에 결제할 거 우리 카드 대금은 요번 달에 사용한 걸 다음 달 후불제이기 때문에 선불제가 아니고 후불제이기 때문에 기간을 5월 1일부터 여기서 많이 틀려요. 기간을 갖다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자, 계정 과목은 카드 사용하는 거 뭘로 잡아주지요? 미지급금. 카드 결제 대금은 미지급금이고 거래처는 무슨 카드를 사용했어요? 현대카드. 자, 현대카드로 넣으면은 자, 5월 달 사용한 거 6월 달에 결제한다는 소리입니다. 현대카드 넣으면은 사용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사용한 게 대비 아직 안 냈으니까 사용액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 금액 나오네요. 내야 될 거 얼마라고요? 75만
53,000원. 카드 결제 대금은 요걸 잘못하면 이제 급하니까 6월 달로 넣을 수 있는데, 카드는 전달 사용한 걸 다음 달 내는 거니까 6월 달에 결제해야 되는 거는 5월 달에 사용한 거니까 기간을 갖다가 5월 달로 넣어주면 되겠지요. 자,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저희는 중요한 거 1회분, 2회분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모의고사 가지고 연습한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넣어놨으니까 414페이지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역시 백업 받아가지고 백업 받아서 넣어주면은 무난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기출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면 백업 받는 거 잠깐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조세금융 서정물 홈페이지 와서 자, 요 기출문제 DB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DB도 바탕화면에 백업 받으신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압축을 풀어 가지고요. 압축을 풀면은 끝납니다. 압축만 풀어주면은 풀어준 다음에 여기 회사 가가지고요. 회사 가서 아무 회사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회사 가서 회사 등록 눌러가지고 회사 등록을 눌러서 여기 보면은 회사 코드 재생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기출 문제에 대한 회사 코드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마주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니까 저희들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니까요. 항상 그냥 갖다 압축만 한번 풀어준 다음에 회사 코드 재생성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언제나 잊지 말고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해가지고 기출문제 414페이지 이후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동일하게 연습하면은 무탈하게 시험 보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